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3일 연속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상심할 필요가 없는 하락입니다. 왜? 현재 아래 구간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온 상태고요. 윗 구간의 박스권 매물, 이 자리의 매물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은 반드시 동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구간 물량 장악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하락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이 표현되고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 박스권 요 보라색 여기 진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하락일 뿐입니다. 애초에 이게 갑자기 새로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제 12월 재료 일정이 다가오면서 기존에 있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라서 매도하는 물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스권 상단은 당연하게도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런 자리에 부딪히고 좌절되는 것이 보여진다면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일부 챙기고 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재매수를 통해 리스크 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건강한 흐름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낮은 구간이더라도 기대감이 반영될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박스권 상단과 장기 이평선, 요 박스권 상단과 장기 이평선 회색의 선 241선입니다. 자, 요것이 수렴된 자리에서 첫 급등날부터 저항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도 물량과 대기 매도 물량도 많다는 것을 목격한 투자자들이 매도한 것이고, 누가 봐도 의미가 큰 자리에서 매도세가 커졌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고 있던 투자자들의 대응이 동반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량을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받아 먹어야 매물이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여기서 높은 자리에서 굳이 사줄 필요 없죠. 매도 물량이 쌓이면 자연히 주가는 하락하고 조금씩 아래 자리에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는 이유는 추후 다시 기대감이 반영될 때 주도 주체가 매물을 장악하고 있음으로써 상승에 방해가 될 요소를 미리 없애놨기 때문에 그 다음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수월해지는 거죠. 천장의 벽을 허물어 놨기 때문에 이 물량을 이제 주도 주체인 세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밑에 작은 박스권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스권 돌파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좌절된 흔적들이 보이죠. 근데 이게 좌절이라기보다는 매물을 소화해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의 흔적이라고 보는 게 알맞죠. 자, 그렇게 몇 번의 소화를 거치고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참고로 이렇다 할 뉴스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있던 건 란셋 등재 정도인데, 란셋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12월 재료 일정이 다가오는데 HLB는 물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윗자리에 매물들을 소화를 해놔야 본 재료 기대감 일정인 12월이 다가왔을 때 본격적인 급등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급등이 연출이 되어야 오랜 시간 동안 물려있던 1차 CRL, 2차 CRL을 겪으면서 크게 실망했을 투자자들의 투심을 돌려서 고점에도 매수하게끔 설계가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물밑 작업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의 하락을 고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하락이다. 매물 소화 과정이고 그 흔적을 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요때 누가 봐도 저항이 강력한 요때 6만원에 팔 수 있던 건데 현재 47,850원이 되어 있죠. 불과 며칠 전인데요. 자, 그래서 분할 매도가 중요한 겁니다. 뭐 나는 높은 자리에 전 재산이 물려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꼭 최고점에 매도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하단의 박스권에서 제가 매번 이렇게 지지가 됐을 때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때 샀다면 3만원 중후반대에 사서 6만원 근사치에 팔 수 있었죠. 제가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권별로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럴 때마다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내 이익을 일부 챙기고 다시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지지의 근거가 수렴된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또 강조드리는 이유는 주가를 드리블하는 주체의 의도도 있고, 그 의도를 간파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대응 때문에 짧은 구간에서도 저항이 분명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요 자리나. 주식은 후행성이다. 이미 다 지나와서 끼워 맞추면 누가 그런 말 못하냐 이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 지난 영상들 확인해 보시면 당시에는 미래의 어떤 주가 전망, 추세 전망을 거의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항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 지지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자리는 반드시 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도 주체의 의도일 수도 있고요. 세력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기존에는 절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없는 투자자들의 투심이 100%까지는 아니지만 꽤 높은 비율로 투심이 같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재료 있다고 해서,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상승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기대감에 팔게 되어 있고요.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하락이 나오면 다수의 투자자들은 그 흐름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주가를 만드는 게 세력이고요. HLB도 저는 승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대감만 이용해야 된다고 강조드리는 것이, HLB 기업 자체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요. 물린 투자자가 상당히 많았던 만큼,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가 물려있죠. 물린 투자자가 많았던 만큼, 뒤통수를 당했던 투자자가 많았던 만큼 본전이 오면 팔아치울 투자자가 많습니다. 이게 주가라는 게 고점에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와야 두산 에너빌리티 마냥 세력들이 고점에도 엑시트를 안 하는데,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저는 HLB가 승인 발표가 나고 매수세가 몰리면 단 며칠 만에 폭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HLB는 세력도 오래 물렸거든요. 자, 그래서 기대감만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자, 기대감이라는 것은 그 기대감이 존재하는 시점에 한 번에 반영이 됩니다. 주가에. 그리고 1의 소모성입니다. 자, 근데 승인 나가지고 실제 재료는 이제 매출에 따라서 실적 발표 시즌에 따라 한 번씩 반영되는 거라서, 실적 발표 시즌까지 기간이 좀 남았다면 그땐 조정으로 들어가고, 실적 발표 시즌 직전에 급등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연 단위로 두고 가치가 상승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기대감은 1의 소모성이긴 하지만 한 번에 반영된다. 한 차례 어느 한 시점에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게 한 번에 반영된다. 근데 매출은 연 단위로 실적 시즌 발표마다 찔끔찔끔씩 반영이 된다 하면 어떤 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둘 중에서 대부분이 이걸 고를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소멸하고 나면, 1의 소모성인 기대감이 소멸하고 나면 엑시트할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십니다. 두 가지는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데, 실적 발표 전에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기업의 매출에 따라서, 예측 매출치에 따라서 이 재매수를 하는 투자자들은 있을 수 있어도 가만히 무대응으로 들고 갈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세력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고점에 팔아치워야 됩니다. 근데 얘네는 과거부터 주가를 드립을 하기 위해서 물량을 장악을 하고 받아내면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물량은 당연히 많죠. 고점에 그 많은 물량을 팔아치우려면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많아야 됩니다.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많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급등이 필요하죠. 근데 이 급등은 기대감이 더 높게 가져갈까요? 아니면은 실적 시즌마다 반짝하는 매출이 더 많은 급등을 보여줄까요? 한 차례에 반영되는 기대감이 압도적이죠. 그게 기대감이 한 번에 반영되는 시점 11월
12월 기대감대라는 거죠. 실적 발표 때 모든 물량을 엑시트할 만큼 매수세가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HLB의 모든 데이터는 기대감에 그려진 데이터입니다. 그들이 고점에 엑시트하면 당연하게도 주가는 급격한 가격 조정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주가가 흘러내리면 이제 밑에서 새로운 세력이 매집을 시작하게 되고 그게 손바뀜입니다. 자, 알테오젠을 상상하면서 무대용으로 있을 수 있는데 알테오젠은 머크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의 계약으로 매년 로열티 최소 3, 4천억을 가져가고요. 최소입니다. 그리고 수령할 마일스톤 이 금액이 1조 3천억. 뭐 이런 계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항암제가 30분 정도 걸리는 정맥 주사인데 이걸 1분 피하 주사로 전환시키고 있는 게 알테오젠의 기술입니다. 전 세계 빅파마들이 피하 주사로 제형을 변경하는 중이기 때문에 폭등을 하는 겁니다. 리보세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마 간암 치료제가 간암 시장에서 좋다고 한들 SC 그러니까 제형 변경 정맥 주사 30분 정맥 주사에서 1분 피하 주사로 이렇게 제형 변경에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리보세라닌 캄렐리주마의 간암 치료제가 얼마나 뛰어나다고 한들 핸드폰으로 비유를 하자면 HLB는 어플 하나를 만드는 건데 알테오젠은 이미 삼성과 계약했고 애플마저도 주목하는 신기술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에 빗대서 꿈꾸는 건 좋지 않습니다. 스스로 리스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섹터지만 분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눈 찔러서 눈 멀게 하는 꼴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물량 소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하락일 뿐이고요. 지금 진입해 있는 이 박스권 내에서도 의미 있는 자리들이 너무나 명확하죠.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보고 나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윤곽이 잡힙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의미 있는 자리들을 터치했을 때 실시간으로 나오는 제스처를 보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그 대응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깔끔하게 분할매수 타점, 분할매도 타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 기재를 해뒀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리고 종목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텐데 여기서 무료로 종목도 추천드립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텔레그램방 입장과 퇴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